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미카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책은 미라클 브레인 푸드입니다. 지은이는 우마 나이두, 출판사는 북라이프입니다. 이 책에서는 매일의 식사로 우울한 기분을 전환하고 치매를 예방하고 ADHD 등 뇌질환을 치료한다. 그러니 미라클 브레인 푸드로 식탁을 채워라. 행복해지고 싶다면 뇌와 장의 로맨스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미국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인 미라클 브레인 푸드, 우리나라에서는 EBS 명의인 강재원 교수가 감수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망가진 정신건강을 회복시키는 음식의 놀라운 힘이 느껴집니다. 그야말로 미라클이죠. 지은이 우만 아이들을 소개할게요. 정신과 전문의 겸 전문 요리사 겸 영양 전문가다. 하버드 의대 졸업 후 펠로우십, 즉 전임의 수련 과정을 거쳤다. 이후 요리에 대한 관심으로 케임브리지 조리기술학교로 진학해 전문 셰프로 졸업했다. 코넬 대학교에서 영양학을 공부하기도 했다. 음식을 처방하는 심리학자로서 우만 아이두 박사는 미라클 브레인 푸드에서 최신 연구를 인용하며 음식이 정신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심리, 인지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를 적절한 식이요법이 어떻게 해결하고 예방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놀라운 과학적 사실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영양학 조언,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요리법이 모두 담긴 이 책은 우리의 정신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릴 궁극의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도 책 읽어주는 여자 미카와 함께 행복한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눌러주세요. 제2장 우울증에서는 기분을 흐리멍덩하게 하는 음식과 좋은 기분을 만드는 음식을 소개하고 특히 환상의 지중해식 식이요법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안다. 복잡한 마트 복도에서 어떤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가장 많이 들었는지 생각하며 서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부담스럽다는 것을 말이다. 우울증과 싸울 때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 훨씬 직관적으로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폭넓은 식습관에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가까이 하고 기분을 망치는 음식은 멀리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런 식습관을 쉽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식단이 이미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지중해식 식이요법이다. 지중해식 식이요법. 지중해식 식습관이 특별히 정신건강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식이요법에는 모든 우울증 타파 음식이 건강한 비율로 포함되어 있다. 덕분에 뇌 기능 및 기분 조절을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균형 잡힌 영양을 확보할 수 있다. 정신건강 외의 다른 여러 면에서 유익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실 지중해식 식사 접근법은 삶에 맛있는 음식을 더해서 식사의 질을 높이고 기분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게다가 먹는 것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 제한된 식이요법을 따를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요요 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 지중해식 식습관은 채식 기반 식단으로 지역에서 자란 제철 과일과 채소, 가공 단계를 최소화한 식품, 콩, 견과류, 통곡물 등을 풍부하게 포함한다. 감미료는 적게 쓰고 지방은 양질의 것만 허용하는데 올리브유가 주된 지방 섭취원이다. 지중해식 식습관에서 유제품은 중간 또는 그보다 낮은 비율로 섭취하며 단백질은 주로 해산물을 통해 섭취한다. 적색유과 달걀은 적게, 매우 가끔 먹는다. 와인은 식사에 곁들여 중간 정도 혹은 그보다 더 적은 양을 마시며 음식에는 소금 대신 허브와 양념을 사용해 맛을 더한다. 사실 맛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 나는 언제나 환자들의 문화권과 입맛에 맞게 지중해식 생활 방식을 변형하려 애쓴다. 결국 지중해식 식이요법이 지닌 항우울 효과는 대부분 과일 및 채소와 올리브유 섭취에 있다.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뇌세포 손상을 줄인다. 올리브유에는 항산화 물질 및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 들어있다.
게다가 영양으로 꽉 찬 과일과 채소, 그리고 고급 올리브유는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다. 생선과 견과류, 통곡물 역시 어디에서건 쉽게 찾을 수 있는 식재료다. 지중해식 식습관 실천 사례. 지중해식 식습관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로 나의 환자였던 조지핀의 치료 과정을 살펴보자. 51세 기혼 여성인 조지핀은 늘어난 체중과 혈당 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처음 진료실에서 만난 조지핀은 벌써 피곤해 보였다. 오전 9시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녀의 눈빛은 슬펐고 공허했다. 조지핀은 나에게 항상 기진맥진한 상태여서 늘 안 좋은 음식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도 살은 전혀 빠지지 않았고 혈당 수치도 통제불능이었다.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올바르게 먹으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결국 조지핀은 식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느낌 때문에 더 큰 우울감에 빠져 항우울제 복용을 고려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며칠간 식사 일지를 쓰라고 권했다. 그리고 그녀가 작성한 일지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했다. 조지핀은 보통 저지방 우유와 시리얼로 아침을 먹었지만 회사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우울감과 허기를 느꼈다. 땅콩 버터를 바른 토스트 한 장을 더 먹고도 포만감이나 에너지를 전혀 느끼지 못해 계속 배고픔을 달고 지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녀가 점심이나 간식류를 전혀 챙겨오지 않고 오로지 자판기 음식이나 회사의 구내식당 메뉴에 의존한다는 것이었다. 여러 번의 면담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지중해식 식습관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녀에게 점심으로 먹을 건강한 샐러드 레시피를 가르쳐 주었다. 영양소가 꽉 들어찬 신선한 녹색 채소, 브로콜리, 껍질콩, 홍고추 등을 썰어 넣고 오븐에 구운 연어와 병아리콩, 아몬드나 아보카도를 올려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을 더한 것이다. 조지핀은 나의 레시피에 치아씨를 더해 식이섬유와 단백질 함량을 높였고 집에서 간단하게 만든 샐러드 드레싱을 곁들였다. 그녀가 밝은 표정으로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예전에는 어떻게 이런 음식으로 배가 부를 수 있다는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요즘엔 점심을 먹고 나면 에너지가 가득 차고 기운이 넘쳐요. 오후에 땅콩 버터와 크래커에 달려드는 일도 없고요. 조지핀은 이제 아침으로 통기리에 아몬드 우유, 시나몬, 베리류를 곁들인 오버나이트 오트밀을 만들어 먹는다. 오버나이트 오트밀은 밤새 귀리를 우유에 불려 다음날 아침에 먹는 것을 말합니다. 오버나이트 오트밀 닷새치를 미리 만들어 병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둔 뒤 아침 출근길 기차에서 하나씩 챙겨 먹는 것이다. 덕분에 시간도 절약하고 더 나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건강해지는 느낌도 들었다. 아침마다 느꼈던 우울감과 무력감도 천천히 사라지는 듯 했다. 세 번째 만남에서 그녀는 체중이 2kg 넘게 빠졌고 주치의와 당뇨 치료를 시작한 이래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혈당 수치가 낮아졌다고 전했다. 조세핀은 식사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고 박탈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낮 동안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밤에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이 당기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딸기 몇 개와 다크 초콜릿 작은 조각만으로도 훨씬 기분이 좋아졌다. 전반적으로 그녀는 삶의 활기를 되찾은 듯하다고 말했다. 남편과 주변 동료들도 변화를 느꼈다. 충분한 에너지를 갖춘 조지핀은 운동을 다시 시작했고 명상 강의를 통해 배웠던 마음 챙김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우울하고 칙칙한 기분이 사라진 덕분이었다. 그녀는 어깨를 짓누르던 우울감의 무게에서 해방된 것 같다고 말했다. 우울증을 정복할 다른 식단 전략. 여러 연구에서 지중해식 식단 외 다른 전통 식습관 역시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그 대표 사례가 노르웨이의 노르딕 식단이다. 지중해식 식습관과 마찬가지로 노르딕 식단 역시 육류 및 동물성 식재료보다 채소 혹은 바다 및 호수에서 나는 식재료, 야생에서 채취한 자연산 재료 등에 중점을 둔다. 노르딕 식단과 지중해식 식단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올리브유 대신 카놀라유 사용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또한 2013년에 발표된 한 리뷰 논문은 기존에 발표된 논문 25개를 대상으로 식단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근거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노르딕 식단과 지중해식 식단 모두 우울증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제한적이나마 전통 일본 식단이 우울증 위험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근거도 존재한다. 일본식 식단은 노르웨이식이나 지중해식 식단과 비슷한 종류의 음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 절임 및 발효 음식이 추가된다. 이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지중해식 식이요법이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네요. 꼭 실천해보고 싶은 지중해식 생활 방식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번에는 제10장 성본능을 읽어드릴게요. 식욕과 마찬가지로 성본능 역시 선천적인 욕구인데요. 이 장에서는 어떤 음식 섭취가 어떻게 성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돕는지 살펴볼 거예요. 정력제, 그리고 성본능을 돋우는 음식. 특정 음식이 성욕을 높여준다는 생각은 인간 문명만큼이나 오래된 생각이다. 정력제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 사랑의 신 아포로디테에서 유래했다. 하지만 성적 충동과 정력, 성적 쾌락을 증가시키는 음식의 힘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 문화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음식과 더불어 식물, 동물, 광물에서 추출한 물질을 성욕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해왔다. 현대 과학이 이 모든 음식의 효능을 일일이 밝혀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특정 음식이 성본능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흥미롭게도 가장 널리 알려진 정력제 중 일부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경각심을 일깨워줄 일례가 바로 굴이다. 생굴을 먹으면 정력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전설적인 인물 카사노바는 성욕을 유지시켜 준다는 굴의 효능을 신봉했다. 굴이 정력제라는 이야기는 새로울 것 없는 이야기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뉴스에서 굴에 함유된 디아스파틱이라는 아미노산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자 굴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갔다. 하지만 후에 이 연구 결과가 과장 광고이자 한 과학 컨퍼런스에서 발생한 오해의 결과임이 밝혀졌음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정력제로 알려진 또 다른 음식인 딸기 역시 마찬가지다. 딸기는 정력제 성격을 띠는 음식으로 주로 언급된다. 실제로 딸기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으며 이 물질은 완경 이후 여성이 겪는 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딸기가 성기능을 향상한다는 지표는 사실상 어디에도 없다. 이제부터는 여러 음식과 물질들 중에서 성욕을 증진시킨다고 잘 알려진 것과 그렇지 않았던 것 모두를 살펴보고 각각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살펴보겠다. 옥시토신 강화 식품. 옥시토신이 사랑의 호르몬으로 알려진 이유는 성, 사랑, 자녀 양육 등에 광범위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옥시토신은 성본능의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성적 흥분을 촉발하고 쾌감이 최고조에 이르도록 도와준다. 또한 오르가슴을 경험할 때 남녀 모두에게서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옥시토신 수치를 높이면 에로틱한 영화를 보는 동안 남녀 모두 성적으로 더 흥분한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다. 옥시토신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잡한데 이 중 대부분은 뇌의 보상 회로를 통해 작동한다. 음식으로 직접 옥시토신을 섭취할 수는 없지만 옥시토신 수치를 올려주는 음식은 존재한다. 초콜릿은 성욕 촉진제로 잘 알려져 있는데 다크 초콜릿은 뇌에서 도파민을 자극해 옥시토신 생성을 증가시킨다. 물론 초콜릿의 성본능 강화 효능을 분명히 밝힌 연구가 초콜릿이 언제 어느 때나 유용하다고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한 연구는 초콜릿이 여성의 성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나이가 미치는 영향력을 조정하자 효과가 그리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그네슘은 옥시토신의 생물학적 활동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근거는 견고하지도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지만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사를 해서 나쁠 것은 없다. 마그네슘은 녹색 채소, 견과류, 씨앗류, 가공 처리를 하지 않은 곡류 등의 풍부하므로 이를 많이 챙겨 먹도록 하자. 커피. 2015년 데이비드 로페즈와 동료들은
커피의 발기부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남성 3,724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카페인 섭취는 발기부전 확률을 확실히 줄여주었으며 특히 실험 대상자가 매일 커피를 두세 잔 정도 마셨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다. 또 다른 연구는 성관계 전 카페인 100mg을 섭취하는 것이 성적 만족도를 향상시켜준다는 점을 입증했다. 커피는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카페인 1일 섭취량이 400mg만 넘지 않는다면 성생활에는 분명 도움을 줄 수 있다. 레드와인. 과음이 성본능을 방해하지만 레드와인을 적당량 마시면 오히려 성욕을 돋울 수 있다. 2009년 니콜라 몬다이니와 동료들은 레드와인 섭취가 여성의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들은 798명의 여성 피험자를 완전 금주그룹, 적당한 음주그룹, 과음그룹 등 총 3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했다. 연구 결과 레드와인을 적당히 마신 여성들은 과음그룹이나 완전 금주그룹에 비해 전반적인 성기능이 현저하게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욕 및 윤활 수준도 더 높았다. 단 성적 흥분, 만족감, 통증, 오르가슴에 관해서는 그룹 간에 이렇다 할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연구들은 레드와인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레드와인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이 발기부전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입증한 연구도 있었다. 레드와인에는 분명 장점이 있지만 나는 적당량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나는 담당 환자들에게 하루 음주량을 딱 한 잔으로 조절해서 과음으로 인해 성본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부탁한다. 피스타치오 및 기타 견과류. 무스타파 알데미르와 동료들은 기혼 남성 17명을 대상으로 2011년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3주간 매일 피스타치오 100g을 먹게 한 뒤 발기 기능을 추적했다. 그 결과 피스타치오를 섭취하자 실험에 참가한 인원의 발기 수준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체내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이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는 페르시안 전통 음식 속 피스타치오와 아몬드의 조합이 성욕과 성적 흥분, 윤활 수준, 오르가슴, 만족감을 모두 증가시킨다는 점을 발견했다. 나는 피스타치오와 호두, 아몬드를 식단에 추가할 것을 권한다. 견과류는 가식하기 쉬우므로 하루에 4분의 1컵 분량만 먹도록 조절하라. 사과. 2014년 비뇨기과 연구팀은 젊고 건강하며 활발하게 성생활을 영위하는 이탈리아 여성 731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사과 하나를 먹는 것이 성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들 중 절반 정도는 매일 규칙적으로 사과를 먹었고 나머지 절반은 그리 꾸준히 먹지는 않았다. 연구는 매일 사과를 먹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전반적인 성기능과 윤활 기능이 훨씬 우수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사과는 챙겨 먹기 쉽고 성욕도 높여줄 뿐 아니라 비타민C와 칼륨도 풍부하고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을 한다는 장점도 있다. 석류즙. 수컷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석류즙은 정자의 질을 높여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석류즙이 남성과 여성 모두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24%나 향상시켰다. 폴리페놀이 풍부한 석류즙은 효과적인 황산화제이므로 챙겨 먹는 것이 좋다. 즙을 낼 때는 석류씨를 직접 짤 것을 권한다. 시판 제품에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매운 고추. 매운 고추와 그 안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 성본능 또한 북돋운다는 믿음은 역사가 아주 깊다. 2015년 로랑 베그와 동료들은 18세에서 44세 사이의 남성 114명을 대상으로 매운 음식을 먹는 것과 테스토스테론 수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연구했다. 연구진은 핫소스 사용량이 더 많을수록 타액에 존재하는 테스토스테론이 높다는 점을 밝혀냈는데 이는 매운 음식에 대한 선호와 테스토스테론 수치 간의 상관관계를 암시한다. 명심해야 할 점은 캡사이신이 매운 고추에만 들어있고 후추나 고추냉이 등 다른 종류의 매운 음식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캡사이신 섭취를 위해 고춧가루나 카이엔 고춧가루 혹은 생 할라페뇨나 세라노 고추를 요리에 활용해보자.
양파. 양파가 테스토스테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조짐이 보인다. 예컨대 양파는 몇몇 핵심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활성산소 형성을 줄인다. 또한 고환에 존재하는 세포의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켜 혈관을 확장하고 발기부전을 개선해준다. 양파는 혈당도 낮추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2019년 살림 알리 바니하니는 양파가 테스토스테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든 연구를 대상으로 검토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양파에 앞선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기는 했으나 문제는 연구 대부분이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유일한 인간 대상 연구가 양파의 테스토스테론 증가 효과를 입증했지만 성본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은 연구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파가 성본능에 이롭게 작용한다는 분명한 징후들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양파는 훌륭한 프리바이오틱스 식품이기도 하다. 아보카도. 아즈텍 사람들은 아보카도 나무를 아우아카트리라고 불렀는데 번역하면 고환나무라는 의미다. 마치 고환처럼 열매가 2개씩 매달려 있는 모습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하지만 이 표현은 단순한 시각적 비유 이상일 수도 있다. 아보카도는 성호르몬 생성에 꼭 필요한 물질인 붕소가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재료 중 하나다. 붕소는 완경기 여성의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라디올 수치를 모두 높이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건강한 남성의 경우 붕소가 테스토스테론의 체내 활용도와 유용성을 모두 높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붕소의 효과는 나이가 많은 남성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붕소 보충제 연구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을 끌어올리기 위한 효과적인 붕소 1일 섭취량은 10mg이라고 한다. 아보카도 한 컵에는 붕소 1.67mg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붕소 10mg을 섭취하려면 아보카도를 대략 6컵 가까이 먹어야 한다. 그런데 이는 매일 먹기에는 너무 과한 양이다. 다행히도 여러 연구가 하루에 붕소를 3mg만 섭취해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향상된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는 대략 아보카도 2컵 정도 분량이다. 건강에 좋은 지방이기는 해도 이 역시 매일 먹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양이기에 적은 양이라도 아보카도를 꾸준히 챙겨 먹으면 그만큼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미라클 브레인 푸드를 읽어드리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영양정신의학에 관한 매력적이고도 놀라운 안내서였습니다. 미라클 브레인 푸드로 식탁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의 뇌와 장이 행복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미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